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AI 관련 주식으로 잡아봤는데요. 이춘석 의원의 주식 매매 논란이 불씨를 지피면서 AI 주식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 회사들마다 어떤 부분들을 주시해야 하는지 샅샅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 사이에 다짜고짜라는 질문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AI 주식 일단 담고 있어야 되나요? 투자자들? 네,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시작을 해도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AI가 너무 많아서 사실 뭘 나라도 해야 될지 다르고 모르겠어요. 네. 그 또 속해 있는 산업군도 좀 약간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냥 조금 걸쳐놓은 데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잘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그쵸. 어쨌든 AI에 연관된 기업의 내 포트엔 있어야죠, 당연히. 그럼 일단 그걸 네. 샅샅이 분석을 해본다고 이제 할 텐데 이번 주에 사실 AI 주식이 가장 강했던 이유는 이춘석 의원의 이슈겠죠. 아무래도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춘석 의원이 그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때 이제 국회에서 이제 맨 뒷줄에 앉으시거든요. 네, 맞아요. 찍혔죠, 찍혀가지고. 근데 일단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차명 계좌를 했다는 거. 이제 네. 그게 가장 큰, 사실 이제 차명 계좌로 하면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범죄죠, 사실은. 이건 사실 징역도 있고 뭐 다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또 더 놀랬던 건 거기 찍힌 기업들이 하필 이제 이번에 AI 국가대표 선발된 기업들이 그러니까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매매하는 현장이 또 이제 음. 나오다 보니까 이제 흔히 이제 말하는 미리 사놓고 그렇죠. 선행 매매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뭐 기업 내부 직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외부에 사실 뭐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 내가 독점적인 정보를 얻었을 때 그거 가지고 사실은 이제 미리 사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쵸.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근데 이제 이분은 또 국회의원인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저기 우리가 많이 보던 그 기업들이 이렇게 매매 현장에 딱 포착이 되니까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좀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그쵸. 뜨거웠던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점도 묘한데 이게 사실 그 경력도 그렇고 아시는 대로 AI 판을 짜는 분이니까 네, 게다가 맞습니다. 이게 과기부 자료가 오전에 나오고 엠바고가 붙은 거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미리 아는 거 아니냐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근데 공교롭게 그 산 네이버 그중에 네이버가 있었잖아요. 그 네네. 다음 날은 거의 6% 넘게도 해가지고 뭔가 이게 미리 아는 것도 화가 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뭔가 배신감을 느낀 그런 것도 네.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15개 팀에서 이제 10개 팀 추리고 그중에 이제 5개 팀을 그쵸. 뽑은 건데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네이버가 될 거라고 예상은 하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쵸. 어쨌든 여기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그것도 자기 계좌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차명 계좌로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국민들이 봐도 전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뭐 약간-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쵸. 네, 비정상적인 맞아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때 들린 이 폰에 담긴 게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이 세 네. 개였잖아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스테이블 코인 요즘 뜨거운데 이 맞아요. 수혜 기대감까지 붙었던 거잖아요. 네. 이거 알고 싶어서 난린데 투자자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 지금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좀 정책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고 네. 실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AI 네, 뭐 그쵸. 백조 펀드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기업들 주가가 다 뜨거웠어요. 네. 뜨거웠다 최근에 조금 식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AI 국가대표 선발한다고 하니까 다시 이제 관심들이 그쵸. 있는데 공교롭게 또 거기에 이걸 알 수 있는 분이 지위 이제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이 이걸 했고 또 자기 계좌도 아니고 차명 계좌로 했다는 것도 또 그리고 그 국회 이 시간에 주식 매매하는 것도 사실은 그거는 좀 정상적인 그쵸. 모습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2시에 시작할 거예요. 그랬는데 딱 직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뭐 사실 네. 국민들 눈높이에 봐도 뭐 전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그쵸. 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조금 주춤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춘석 테마주 이런 프레임이 네. 잡혀서 피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어때요? 근데 이게 이제 네. 왜 이런 선행매매가 안 좋냐면 누군가는 수익을 내잖아요. 먼저 정보를 그쵸. 아는 사람은. 네, 근데 그걸 뒤늦게 정보를 대부분 알아요. 사실 뭐 개인 투자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뉴스 나오고 나서 아는 건데 그럼요. 그러면 이제 좋아지나 보다 하고 이제 뒤늦게 사게 되는데 주가는 미리 올라가요. 그쵸. 그 선행매매 때문에.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들어오면 주가 급등하는 걸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팔아버려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내려가긴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물량을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물량바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괜히 억울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가 공정하지 못하고 네.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이런 이제 범죄 행위 때문에 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네. 그런 일이 이제 또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명확한 건 그럴 지금 상황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왜냐면 신뢰 문제가 굉장히 큰 맞습니다. 부분이잖아요. 지금 정부도 그래서 엄청난 정책 나오고 안 그래도 논란인데 네, 맞아요. 이것까지 돼서 더 큰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국가대표 AI 선정 기업 이제 했는데 이게 어떻게 국가가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국가가 이제 하려는 건 그거예요. 지금 미국도 AI를 하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외치잖아요. 뭐 AI 그쵸. 안보다 AI를 그냥 AI보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 명시를 해놨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갔을 때 아랍에미리트 그 국왕이 이제 옆에 서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트럼프에게 서명하는데 뭐냐면 이제 엔비디아 칩을 이제 그쵸. 공급하기로 예. 했고 사우디도 마찬가지. 근데 이 모든 거는 AI를 이제 안 하면 이제 도태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가장 중심 국가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인데 중국의 그 딥시크 쇼크가 그쵸. 엄청났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이 좀 공석인 부분도 있어서 그쵸. 그런지 AI에 대해서 뭐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좀 이렇게 막 손에 잡히는 게 네, 아니니까 맞아요. 반도체처럼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네. 하죠. 그 우리가 주권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그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칩을 공급을 하지만 그게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경쟁에서도 밀리고 대부분 뭐 요즘에 챗 GPT나 이런 많이 쓰실 텐데 그럼 한국만의 뭔가 좀 국가가 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좀 AI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점에서 그런 좀 인식 이제 필요성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걸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이제 당선되고 나서 한번 해보자. AI 우리 이게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약간 물론 좀 약간 느낌은 좀 게임하는 좀 방식이긴 해요. 그러니까 몇 팀을 좀 선발해서 네, 국가대표처럼 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또 어떤 뭐 그 특정 기업한테 이걸 줘버리면 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그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약간 공정하게 좀 만들기 위해서 선발팀을 좀 만들자. 그래서 15개 팀을 해서 그 중에 이제 10개 팀을 선별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5개 만들었고 네. 그리고 올해 하나를 탈락시켜요. 올해 말에. 아, 올해 안 해요? 네, 말에. 그럼 4개 남고 네. 최종 2개만 남겨놓는데요. 27년까지.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이 뭐를 하냐면 이 팀들이 그 챗GPT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단계를 밟아서 네. 확 지원을 해준다는 맞습니다. 취지네요. 네, 그러니까 뭐 GPU도 주고 이런 것도 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쵸. 개발하려면. 근데 정부가 일단 지원을 해주고 너네 한번 2년 동안 만들어 봐라.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이제 채택이 되면 이제 국가가 쓰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의 정부나 특히 국방부 같은 데서 많이 쓰겠죠. 안보 문제로.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목적 중에 하나가 전 국민한테 무료로 배포하겠다 했는데 사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워낙 챗GPT나 이걸 많이 쓰시니까 약간 일상화됐어요, 네, 사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뭐 이게 무료로 쓰면 쓰시긴 하겠지만 그걸 일반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실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엔 저는 좀 안보 목적으로 우리만의 그 언어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또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가 사용하는 목적으로 이걸 개발하는 게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쓴다 해도 챗 GPT도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일상화되진 않았는데 네.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또 정보가 많아지면서 많이 쓰니까 지금 만일 만든다 쳐도 몇 년은 기다려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오늘 기준으로 아침에 이제 나왔던 뉴스가 GPT-5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샘 알트만이 이건 박사급이다. 그렇게 또 언급을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걸 점점- 넘어야지 네. 우리가 더 큰 대중화가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빅테크 4인방 아시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네. 구글, 아마존이 아마존. 그냥 분기 3개월 동안 AI에 얼마 쓰냐면 140조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인력도 안 되고 그동안의 스토리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거라서 네. 저희도 한번 기업별로 좀 그래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뭐 눈에 띄는 건 네이버. 이번 네.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어떤 기업의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인데 출신 인사들도 정부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수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데 네. 사실 네이버 하면 AI 회사 이 느낌은 아직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AI 또 생성형 언어 모델 하면 그 한국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죠. 왜냐면 그 아직 많이들은 쓰시지 않지만 그래도 그 하이퍼 클로버 X 그쵸. 그걸 쓰긴 내놨기 저도 때문에. 쓰긴 써요. 예. 네. 근데 이제 요즘에 거기에다가 이제 AI 음. 검색 기능도 좀 네. 접목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구글처럼 해요. 음. 구글도 요즘에 검색을 딱 하면 AI 오버뷰라고 먼저 띄워줍니다. 그러더라고요. AI가. 이제 예. 네이버도 약간 그런 예, 예, 식인데 맞아요. 그걸 좀 접목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한국에선 가장 앞선 기업은 맞습니다. 그럼 요 네이버의 AI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금 이번에 선정된 팀을 보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정예팀인데 이름이 네. 일단 이제 네이버는 이제 장점이 좀 많은 게 일단 자체적인 언어 모델이 벌써 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여서 일단 그렇죠. 성립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번에 AI 미래기획수석이 하정우 센터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네. 사실 유리할 수밖에 그리고 없어요. 속도를 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맞아요.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네이버는 또 클라우드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고 한데 이제 과연 근데 이제 그 이 후발주자들도 지금 이제 추격은 하겠지만 결국엔 이제 네이버가 이 정부가 원하는 그런 목표 이제 한국형 이제 이런 AI 모델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 여기서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비용을 너무 또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죠. 좀 효율성 있게 예, 얼마만큼 이거를 잘 만들어내느냐 그게 좀 관건이고 어쨌든 네이버는 굉장히 초거대 모델을 좀 이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잘 이제 이번에 들어간 거 보니까 서울대 뭐 그다음 포항공대 고려대 한양대 이제 주로 대학교랑 많이들 예,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더라고요. 대학원생들과 좀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만들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5개 팀 중엔 그래도 가장 좀 유리한 좀 위치에 있지 않나. 이미 기술 자체가 너무 확고한 게 좀 있기 그쵸. 때문에 이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양면인 게 하나는 어차피 큰 회사, 어차피 그 하고 있는 회사에 더 지원을 해서 더 잘 되게 하는 것도 좋고, 근데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독점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항상 그 기술 회사에 있어서 양면일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네이버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도 있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거 결정된 거 아니야? 약간 사실 이런 그런 시각이 예, 있잖아요. 그런 시각이 있을 그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번에 채택이 되면 이제 마지막 최종 2팀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만드는 이제 만약에 네이버가 됐다고 치면 전 국민이 다 쓰게 무료로 주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누가 봐도 이거 하이퍼 클로버 X가 결국 이제 무료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쵸. 네이버 입장에서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그냥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나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건 좋은데 근데 이제 또 오해받기도 되게 좋아요. 공격받기도 사실 또 좋고. 그것도 있어요. 본전 찾기 정도 이상이 될 거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보다 더 좋은 뭔가 모멘텀, 그러니까 그 기술력을 좀 발휘해서 그렇죠.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좀 숙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모를 리는 없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 일부러라도 사실 그러니까요. 고려를 하겠죠, 예, 또. 그래서 이게 좀 장점도 되지만 조금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 불확실성도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고민이 투자자들도 똑같이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 정보만큼.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네이버를 이제 사려고 하거나 갖고 있을 때 상승 모멘텀으로 앞으로는 좀 어떤 부분을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약간의 그런 이제 뭐 우리가 딱 그 국민들 시선으로 봤을 때 이거 네이버한테 너무 몰아주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보다도 사실 네이버가 어쨌든 저는 우리 한국형 모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거는 예, 있어야 반드시 된다고 어느 생각해요. 나라나 이 시대는. 예, 그쵸? 그게 이제 주권이잖아요. 예. AI 주권인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기업보다 네이버가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는 지금 벌써 지금 25년 됐죠. 2000년에 네이버 나오고 나서 온갖 한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관여가 안 된 거 그만큼 없어요. 정보 예, 많은 데는 맞습니다. 없을 예, 거예요. 뭐 블로그부터 카페도 있고 거기 뭐 메일도 주고 받으시고 우리도 사실 바로 예. 네이버 트인 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예, 검색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그 데이터는 정 네이버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걸 이용해서 AI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생성형 언어 모델로 접목을 해서 한국형만의 그러니까 챗GPT가 못하는 한국만의 스타일로 이 접목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자산이거든요. 네, 근데 그쵸. 그거를 단지 그냥 좀 눈치 봐야 되니까 또 안 하고 그거는 사실은 저는 좀 오히려 보면 또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분리할 필요는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그쵸?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어쨌든 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 유리한 위치도 그거는 이 팀이 그냥 경쟁력입니다. 그걸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까요? 약점이라고 할지 뭐가 또 남아 있어요, 네이버는? 네이버의 그 약점이라고 할 거는 뭐 AI 쪽에서는 음,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죠. 우리 눈높이로 봤을 때 네이버는 굉장히 큰 기업이니까 음, 과연 진짜 챗GPT의 눈높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우리 그렇죠. 눈높이는. 근데 거기에 맞아요. 맞출 수 있냐? 근데 예. 조금 작은 기업은 그 정도 음, 눈높이는 아니에요. 그냥 음. 딥시크 정도 눈높이가 될 수 그쵸. 예. 있는데 네이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훨씬 좋은 음,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음, 그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음, 그게 좀 가장 큰 좀 음. 관건이고 그리고 그 가성비도 좀 좋아야 되니까 그쵸. 그런 부분. 가성비가 사실 국민의 어떤 호응을 좀 얻어야 될 것 네.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이제 네이버는 그 음, 약간 부담감이죠.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가 음. 좀 관건인 것 이게 왜 같습니다. 또 부담 가지면 안 해도 될 거를 또 네. 하게 되는 그런 패착이 생길 수도 네.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정부가 잘 좀 케어를 했으면 네. 좋겠고 LG로 좀 넘어가 볼게요. 뭐 직접적인 출신 인사도 있고 이끌기 때문에 또 이 네이버만큼이나 당연한 네. 기업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졌을 텐데 여기는 엑사원 상용화 여부가 좀 달려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LG 그 음, 엑사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가는 좋더라고요. 되게 그러게요. 기술 평가가 굉장히 높았고 예전에도 여기 뭐 저도 이제 기사를 예, 찾아보니까 예. 글로벌 AI 성능 분석 전문 기관에서 음, 그 인텔리전스 지수 평가를 했는데 뭐 글로벌 뭐 11위에 네. 올랐다. 굉장히 좀 높은 그거 점수를 되게 좀 높은 받아, 거 아니에요? 예, 글로벌에서 굉장히 좀 그러면? 높은 점수를 좀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 경쟁력 자체는 네. 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가성비가 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가성비 예,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이렇게 투입된 자원 네. 대비해서 이게 그 내놓는 그 결과물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딥시크 비슷한 네, 거죠. 네, 그쵸. 딥시크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 음, 이 높은 품질을 좀 네.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엑사운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음, 뭐 이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하이브리드 AI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음,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AI한테 요구하는 게 뭐 검색도 있고 뭐 네. 추론도 있고 한데 이걸 다 합쳐버린 거죠, 그냥. 예. 근데 우리가 아, 보통 요즘에 이렇게 AI 네. 뭐 챗GPT 쓰시고 구글 제미나이도 쓰고 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먼저 모델을 선택합니다. 네. 요즘에는. 옛날에 그냥 하나였는데 하나였는데, 뭐 빠른 아, 모델, 뭐 아니면 프로 프로, 모델. 네, 근데 보통 프로는 그거예요. 추론용이에요. 추로, 예. 근데 아, 이제 이거는 그냥 다 네. 합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좀 약간 그 합쳐지는 과정에서 오류에 대한 걸 잡는 것도 좀 그런 방법이긴 것도 해요.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요? 당연히. 예. 음, 그래서 일단 이제 그렇게 음. 합쳐지면 이걸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편해요. 하여튼 그렇게 예. 깊은 게 아니면 사실 편하긴 네. 하겠어요. 근데 아마 이제 점점 이런 모델로 다들 음, 가겠죠. 이제 그러니까 음, 뭐냐면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음,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추론을 해서 네, 나한테 답을 알려주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검색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결과물만 알려주는데 음, 지금의 추론 모델은 이제 합쳐진 걸 보면 이렇게 먼저 검색을 한 다음에 자기 생각을 이제 음, 얘기를 해줘요. 이걸 종합적으로 음, 추론한 다음에. 그럼 시간이 좀 걸리죠. 걸림, 근데 그런 걸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점이 있다. 그래서 음, 또 LG그룹이 또 있잖아요. 이걸 그러니까요. 사용할 수 있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쓸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응용을 할 수 있는 그 음, 뭔가가 시장이 하나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그렇죠. 면에서 LG는 LG그룹, 음,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음, 면에서 좀 뭐 또 대기업이도 네. 하고 좀, 리스크 관리 예, 겸해서는 되게 좋겠네요. 테스트도 네,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의아해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사실 해킹 때문에 엄청 곤혹 치르고 있었는데 SKT가 네. 또 AI 쪽으로는 어때요? 여기도 궁금해요. 여기도 이제 SKT. A-라고 아마 SK텔레콤 쓰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그러죠. 거예요. 예. A-라고 이제 이게 보니까 가입자가 이번에 1,000만 명 이제 돌파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에이전트 이제 서비스니까 비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음, 그래서 뭐 노트도 하고 그리고 이 통화한 거 요약도 해주고 네. 자동으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좀 갖고 있고 또 자체적인 언어 모델 갖고 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선정된 5개 팀은 다 자기만의 그 언어 모델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 독자 모델이 기준이 있어야 있는 돼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 의존하면 예, 안 예, 돼요. 예. 자기가 만들었어야 돼요. 그게 성능이 물론 좋으면 더 좋고, 네. 근데 그게 없는 기업은 다 탈락시켰고, 그래서 아, 이 SK텔레콤도 네. 이제 자체 LMM AX라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음, 이제 그걸 좀
갖고 있고 그리고 SK텔레콤은 또 통신사니까 그렇죠. 유리한 점이 데이터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유독 더 강조를 많이 하긴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도 이제 다른 통신사랑 좀 차별화하려고 음. AI에 대해서 우리 뭐 AI 인프라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SK텔레콤은 또 클라우드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그쵸. 이미 갖추고 예. 있고 이번에 이제 여기 5개 팀은 GPU가 지원되는데 SK텔레콤 자체적으로 GPU가 또 있어요. 그니까요. 그래서 굳이 여긴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오히려 SK텔레콤 GPU를 예를 들면 이제 LG한테 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정부도 덜 부담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번 이제 에이다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SK텔레콤의 아까 AX 같은 네.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뭐 GPT 클로드뿐만 아니라 좀 요즘에 퍼플렉시티 같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쓸 수 있게 제공을 동시에 또 해주니까 그 소비자 만족도는 되게 이런 부분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SKT는 이게 되게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사실 해킹 때문에 네. 뭐 점유율도 그렇고 다 내려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기가 선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킹 때문에 떨어진 신뢰를 요걸로 좀 채워져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로 어때요? 덮으면 안 되고 덮는 건 네, 안 아니지만 되지만 그래도 약간 그쵸? 그죠. 이게 여기서 조금 뭔가 좋은 신뢰의 결과를 문제. 예, 내놓으면 그쵸. AI는 잘하는구나. 예, 예. 근데 물론 이제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당연히 분리는 뭐, 해야죠. 예, 그거는. 해야 되겠지만 예. 이건 또 기술 문제니까 그래서 AI 근데 이제 사람들 또 약간 걱정은 하겠죠. 이렇게 해킹이 뚫렸기 때문에 여기 또 여기도 AI도 그런 거 안보가 아니냐. 진짜 그쵸. 중요하거든요. AI는 이것도, 진짜 안 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약간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SK를 그렇네요. 들여다볼 때는 예, 예. 이게 정부 만약에 무기 쪽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뚫리면 그냥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거예요. 정부는 단단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SK는 그거를 계속 좀 잘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보 쪽에 대해서 그 부분 왜냐하면 이제 기술은 이 회사도 기술은 좀 검증된 기업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어느 기업보다 인프라가 좋아요. 하드웨어 인프라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장점은 많은데 그 해킹 문제라는 그 네. 안보 문제, 그러니까 그 데이터 네. 안보 문제를 어떻게 좀 잘 좀 풀어낼지가 좀 숙제인 것 이게 같습니다. 투자 요소 중에 하나기는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NCAI가 있는데 네. 여기는 저도 좀 궁금한 게 게임에 엄청 특화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요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게임 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반영이 되는 건지 요 회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NC가 이제 게임과는 별개로 NCAI랑 이제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렇게 오래된지 네,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원래 예전 2011년부터 그 NC가 국내 게임사 최초로 AI 센터를 만들어서 네.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자회사죠 NCAI.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 개발도 하는데 근데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네. 게임도 AI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AI로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을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제 게임도 AI를 접목하면 비용도 줄이지만 빨리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이미 예전부터 연구를 좀 했다는데 좀 높은 점수,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사용한 기업이다. 네. 이 자체적인 이 모델을 얘네는 진짜 게임을 그렇네요. 통해서 바로 지금 접목을 해서 응용력이 되게 좋겠구나. 이렇게 해서 아마 선정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성능 평가도 괜찮고 그 이번에 이제 들어갔던 이제 같은 컨소시엄 맺었던 기업들을 제가 좀 보니까 롯데랑 포스코 그룹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랑 롯데 이노베이트 포스코 DX도 사실은 이제 포스코하고 롯데그룹의 클라우드나 이런 이제 데이터를 담당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랑 이제 손을 잡고, 그러니까 NC가 게임 이게 걱정되는 거 그거죠. 게임은 좋은데 다른 산업하고 뭐 연결성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많이 의문보가 있을 의문 수 들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포스코랑 롯데랑 좀 손을 잡고 그런 좀 부족한 점을 좀 메꾸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두 회사를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그죠. 그런 이제 어차피 여기 좀 들어가 그쵸. 있으니까 만약에 된다면 그리고 원래 포스코랑 롯데 이노베이트는 이거 아니더라도 뭐 그전부터 지금 계속 뭐 클라우드라든가 회사에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과 롯데 그룹의 그 소프트웨어를 다 담당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력도 좋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만약에 혹시 선정이 된다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당연히 이 기업들도 그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좋은 또 이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스테이지도 저도 이제 단단한 회사라고 들었긴 했는데 이게 인지도 면에서는 조금 약하긴 하잖아요. 나머지 네. 네 개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또 가능성이 크게 볼 수 있는가요?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아마 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업스테이지는 좀 그쵸. 잘 알려지진 않았죠.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예전부터 그 이름이 솔라예요, 솔라. 솔라. 솔라 LMM이라고 하는데 생성형 언어 모델을 네. 하는데 요게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제가 딥식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성비가 좋아요. 아무튼 이게 중소 회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스타트업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거 강점은 그거예요. 굉장히 가볍다. 가볍다. 가볍고 이제 저비용으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들은 모든 걸 다 잘 할 수는 없고 그 어떤 이제 뭐 예를 들면 오히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를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국방용 목적으로는 이 회사 걸 해보자. 거기에만 그냥 특화시켜서 특화를 시켜가지고 그냥 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부를 딱 찍어가지고 거기만 집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예. 왜냐면 사실 안보가 제일 중요하긴 하니까. 맞아.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부기관에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언어 모델을 이런 업스테이지 같은 기업들이 또 되게 특화돼서 좀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 태국에 이런 모델을 또 수출했던 경험도 있대요.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 경험도 이미 좀 갖고 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뭐 그 논문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기업인데 저번에 뭐 2021년도 물론 이제 논문이긴 하지만 그 순이긴 한데 삼성, 네이버, 카카오, LG에 이어서 뭐 국내에서 5위에 올랐다. 예, 뭐 이런 또 그런 또 단단하네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되게 검증된. 그렇네요. 네. 이 5개 모두가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사님 이제 연말쯤 돼서 2개로 추려지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뭐 두 누가 개.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거예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결정되는 건 최종 결정은 27년이거든요. 27년까지 그럼 2년 남았는데 난 이 중에 내가 무슨 뭐 선지자처럼 이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네. 선반영이 되니까 오히려 결정 나기 전에가 더 이득이 있기는 할 것 네. 같긴 해요. 보통 선반영 된다는 전제 하에.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냥 나 포스코 아까 DX 해야지. 이거는 별로 권유드리고 싶지 근데 않아요. 은근 고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5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자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성향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생성형 5대 모델로는 그러니까 이익 내긴 쉽진 않아요. 사실 그 오픈 AI의 챗 GPT 지금 그 그쵸, 회사도 사실 그 매출이 엄청나요. 네. 매출은 엄청난데 순이익은 공개를 안 합니다.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 의미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국가적인 안보의 차이도 있고 맞습니다. 차원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기서는 이런 거죠. 뭐 네이버가 되면 뭐 네이버 네. 주가에 좋을 수 있다 하더라도 네이버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순수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근데 업스테이지가 뭐 업스테이지는 비상장이 하더라도 업스테이지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선정이 되면 여기에 관련된 좀 중소 스타트업이 있으면 여기는 이제 주가가 파급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만약에 안 되면 또 주가 빠질 수 그렇죠. 있겠지만 만약에 네이버랑 업스테이지가 되면 업스테이지에 속한 컨소시엄이 훨씬 더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순수하게 이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네이버는 너무 사업이 많기 많죠. 때문에 당일날은 뭐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뭐 그냥 주가가 몇 배 가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외부 요소가 또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이벤트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오히려 좀 작은 기업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외부 의존 말씀 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카카오, KT 빠진 게 아무래도 이 기업들은 해외 빅테크하고 협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탈락하는 데 가장 맞습니다. 큰 게 그게 됐겠죠?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결국 그거의 핵심은 왜 안 뽑았냐 카카오랑 KT를 의외긴 했거든요. 된다고 봤던 분도 계시는데 독자적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우리는 맞아요. 지금 정부는 우리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근데 외부 걸 갖고 오면 이게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안보도 취지가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렇네요. 언어 모델인데 사실 독자 기술이 아니에요. 카카오나. 오히려 독이 됐네요. 이들한테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면 당연히 이거는 패배가 이미 예정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게 안 됐으니까 뭐 이거 문제 있냐 이게 아니라 이미 기준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은 일단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뭐 언어 모델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하루 이틀 만에 되는 나오는 게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서 카카오랑 KT 뭐 입장에서 아쉬울 수 있지만 뭐 카카오는 이제 오픈 AI랑 이제 같이 협업하는 거고 KT는 그때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래서
외부 모델을 일단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음. 지금 이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뭐 이게 맞지 않는다. 이 둘을 뽑았으면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네요. 예. 근데 오히려 빅테크하고 또 하고 있으니까 기술 면에서는 좀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그렇지도 한번 생각해 않아요? 보세요. 카카오하고 오픈AI하고 응. 해요. 그 여러분은 저걸 카카오 기술로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죠. 다 오픈AI. 미안한데 약간 아니겠죠. 빌려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쵸. 카카오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우리 게 아닌 아, 거예요. 오히려 또 역으로 생각하게 네. 되네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렇구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사님 미국 쪽의 AI는 어때요? 시장이? 아, 뭐, 미국은 뭐 좋다라는 이제, 무조건 그런 건 예, 있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이거 제 의외의 생각 답변이네. 이상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도 좋았는데 이제 올 초에 딥시크 한번 터지고 저도 좀 생각했거든요. 아, 이제 거품이 꺾이나? 왜냐면 딥시크가 너무나 저가 모델로 이걸 성능을 끌어올리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그럴 맞아요. 거다라고. 예,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하루에 막 18% 빠진 거예요. 그 난리가 났는데 결국엔 근데 그때 그로부터 좀 한두 달 뒤에 많은 빅테크가 뭐라고 했냐면 실적 발표할 때 네. 걱정했던 게 시장이 그거였죠. 이제 AI 지출 줄일 거다. 딥시크 봐라. 저렇게 투자 많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많이 하겠냐. 이 막대한 투자. 근데 구글에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구글 CEO가 실적 발표에서 과소 투자보다 과잉 투자가 낫다. 아, 많이 해야 된다. 과잉 투자. 차라리 그게 낫지. 여기서 적게 투자해서 만약에 뒤처지면 이거는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 차라리 많이 투자해서 욕먹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근데 그로부터 또 시간이 지났는데 수많은 빅테크가 지출을 안 줄입니다. 더 늘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메타도 더 늘렸고, 그러니까요. 구글 더 늘렸죠. 100억 달러 더 늘렸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출 증가율이 이제 작년에 너무 좋았거든요. 작년에 한 53%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꺾일 줄 알았어요. 네. 증가율이. 근데 올해 58%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예상 바뀌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놀래는 거예요. 놀래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반응을 해서. 근데 AI 지출을 증가시키면 제일 수혜받는 기업은 당연히 엔비디아죠. 그렇겠죠.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칩. 그래서 뭐 공급도 부족하고 독점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먼저 올랐고 그래서 시총 4조 달러 가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뭐 힘드니 많이 했는데 맞아요. 그 반영 다 됐잖아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제공해주고 그래서 또 4조 달러 넘어갔고 아마존만 못 갔던 이유가 아마존이 못해서가 아니라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대요. 토하고 싶은데 전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늘리고 싶은데 지금 못 늘려서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AI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그쵸. 아니라 하고 싶은 그 용량이 양 있는데 용량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AI가 역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게 팔란티어. 네, 그쵸. 팔란티어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이 회사가 뭐 정말 압도적인 성장으로 그러니까요. 뭐 주가 끝도 없이 가잖아요. 근데 원래는 국방부에 이걸 줬다가 지금 민간 기업들이 그 팔란티어 제품 이용해 가지고 3일 걸릴 걸 하루 만에 해내버리고 정말 이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자동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그걸 제공해서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니까 오 AI 되네. AI가 거품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투자가 그쵸. 늘어날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은 반도체 시대였잖아요. 그죠?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 이제 이쪽보다는 저는 결국 아까 제가 아마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모두 다 뭐가 부족하냐고 똑같이 얘기를 하냐면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 지어야 돼요. 근데 뭐 아랍에미리트도 많이 지을 거고 전 세계 다 지을 겁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뭐 엔비디아 칩은 기본이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엔비디아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자체 칩 만들려고 하니까 경쟁은 조금 이제 치열해질 것 같고 근데 데이터 센터는 요즘에 AI 데이터 센터를 제가 얼마 전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도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옛날 데이터 센터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옛날 데이터 센터는 공간의 70%가 서버로 채워져요. 나머지 공간은 30% 정도 약간 유휴 공간이고 이제 거기 이제 냉각 시스템 있고 한데 AI는 정반대예요. 30%만 서버고 나머지는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빈 공간은 뭐냐면 열을 빼줘야 돼요. 아, 인프라가 그러니까 또 깔렸을 냉각 때. 발달이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쵸. 그래서 이 냉각이 그러니까 열이 일정 온도 올라가면
AI 그 데이터 센터가 작동 안 하면 이게 멈춰버립니다. 왜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큰일 나요. 그리고 그건 진짜 멈추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멈추면 안 돼요. 24시간 무조건 응. 유지돼야 되니까 열 관리가 핵심이다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다 공기 냉각, 뭐 아니면 액체 냉각.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의 가장 중요한 그 나머지 70%를 차지하는 빈 공간을 채워줄 그 약간 이제 아까 냉각 시스템도 네. 마찬가지고 인프라 기업들이 있죠. 아, 그것도 데이터. 방법이네요. 예. 그리고 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기 24시간 공급해야 되니까 원전주가 괜히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서 요즘에 음. 벗어나서 이거를 24시간 가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거기가 지금 이제 아, 그 가장 사이드를 보는 것도 방법이긴 예, 하네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더 궁금한 거는 그러면 지금은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답인 건지. 저 오늘 이거 방송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한국은 어쨌든 여지를 뒀잖아요. 기대감을 줬잖아요. 이거를 사가지고 계속 들고 있어 팔란티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팔란티어나 뭐 아마존 같이 저가일 때 사서 하는 게 답인지. 근데 이거예요. 답은 그러니까 없겠지만. 저는 이제 환율로 보면은 앞으로 전 달러를 약세로 봐서 사실 미국 주식은 그러세요? 좀 불리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AI를 이끄는 기업은 다 미국에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따라잡을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AI에 한번 집중적으로 투자해보고 싶다. 그러면 미국 가야 돼요.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선순위 미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AI에 이게 선도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도 보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그렇죠.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변압기 잘 만들죠. 그쵸. 그런 것도 사실 AI예요. 완전 다. 그런 부분으로. 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미국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게 있으면 원전은 우리가 더 잘해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원전을 한다면 우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요소들을 잡아서 뭘 더 잘하냐를 네.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냐 이걸 먼저 보지 마시고 기업의 경쟁력을 보고 원전을 한다면 저는 한국을 추천드리고 근데 만약에 이제 데이터 센터 아까 액체 냉각 액체 냉각하는 회사가 버티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미국에. 그 회사는 거의 독보적이거든요. 그쵸. 그럼 그거는 미국 회사예요. 당연히 미국이죠.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건 헷갈릴 수 있지만 이런 거죠. 그 미국의 그 LNG 발전소가 요새 이제 많이 지어지는데 그게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터빈 세계 1위가 GE 번호가인데 세계 1위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해요. 그러네요. 4위예요. 맞네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이제 고민이죠. 내가 GE 번호를 할까?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원전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에 천연가스 발전소로만 하면 GE 번호발을 해야죠. 그쵸. 1등을. 네, 그렇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에 또 엮여 있다니까 이 두 가지가 좋으면 그러네요. 두산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분산하던가.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막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렇게 나는 미국만 해야지 나는 한국만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요즘 엄청 고민인데 많이 그렇게 하시는 고민하지 것 마세요. 그냥 미국도 하시고 한국도 하시고 회사별로 경쟁력 있는 거 하시고 뭐 ETF도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사님 애플은 어떻게 보세요? 애플은 네. 이제 지금 올해까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는데 그래요? 가능성이 있기는 저는 해요. 좋게 봐요. 그래요? 장기적으로. 이번에 그리고 또 삼성이랑 협력하면서 다시 또 이미지도 더 왜냐면 AI에 맞아요. 대해서는 약했잖아요, 네. 애플이. 근데 원래 이제 애플의 역사를 보면 되게 좀 흥미로운 게 애플의 그 시리도 사실 M&A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기술을 다 M&A로 가져온 거예요. 애플이 개발한 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 칩 설계하는 것도 다 M&A 한 근데 거예요. 다 이미지가 애플이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미지는 그렇게 이제 심어놨는데 정말 사실은 신기한 회사예요. 정말 M&A 세계에서 제일 잘한 기업이에요. 근데 진짜 똑똑한 거네요. 네, 근데 그 후로 지금 M&A 잘 안 하죠. 그쵸. 네, 팀쿡 이후로 그냥 확장도 잘 안 하고 뭔가 유지하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는 애플도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팀쿡도 네. 실적 발표할 때 AI 시리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거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했잖아요. 네. 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못한 것 같아요. 원래 자체 개발하려고 그랬어요. 그 팀이 있어요. 그렇네요. 맞아요. 네. 보도도 났는데. 근데 그쵸? 그 팀이 아마 해체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거기 팀장인가 그 사람이 나간 걸로 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갔다고 저는 이제 그 그랬어요. 뉴스를 보면서 저번에 한번 퍼플렉시티 인수설이 떴어요. 그래서 저는 M&A 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차라리 애플 돈 많으니까 똘똘한 그 큰 뭐 퍼플렉시티도 좋고 그 AI 잘하는 기업 인수하는 게 제일 좋다. 아니 그걸 잘하면 잘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잘하는 굳이 걸 하는 AI 것도.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가져오면 돼요. 왜냐면 잘하는 거 네. 못하는 거에서 돈을 버리느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애플 아이폰에 심어서 네. 시리에 넣고 아마 내년에 이제 출시할 거예요. 그래서 M&A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애플 아이폰 여전히 잘 팔려요. 우려는 큰데 그래 여전히 약간 잘 무조건 팔려요. 사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잖아.
그리고 제일 걱정했던 관세도 이제 트럼프한테 선물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해결됐고. 심지어 뭐 트럼프 입에서 애플이라는 이름까지 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애플도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올해 네, 정말. 그러니까요. 테슬라하고 올해 애플만 안 좋았죠. 음. M7 중에. 근데 어쨌든 애플도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서 네. 저는 애플은 좀 내년 보시고 한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AI 기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밖에 또 회사들 뭐 얘기해 주실 만한 데가 있으세요? 국가적으로도 다르고 기술적으로도 다르기 때문에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AI 쪽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엔 그래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거 AI 지금 네. 투자도 하기를 원하고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이제 아까 우리나라만의 언어 모델 만들기 그렇죠. 원하니까 그래서 아까 뭐 저는 여전히 네이버도 괜찮게 봐요. 언어 모델 갖고 있기 국장으로. 때문에. 네. 뭐 그래서 네이버라든가 또 삼성 SDS 네. 여기도 언어 모델 또 갖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SDS. 그래서 그런 이제 자체적인 언어 모델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SK그룹이 저기 울산에 데이터 센터 아마존하고 짓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질 텐데 거기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또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죠. 그쵸. 그래서 뭐 변압괴사라든가 전선에 되게 많아요. 뭐 그리고 음. 우리나라는 일단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예요. 우선순위가. 네. 그럼 이제 저는 뭐 태양광 풍력도 괜찮을 것 같고 한국 쪽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에너지를 AI랑 이제 분리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냥 같이 거기랑 가야 같이 되겠네요. 가야 돼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한국은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뭐 AI가 좀 많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저는 미국 쪽에서 만약에 AI를 본다면 네. 결국엔 데이터 센터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 중에 네. 좀 상대적으로 좀 뭐 못 올랐거나 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보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버티브도 괜찮고 네. 그다음 요즘에 좀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코어이브라고 그니까요. 예, 많이 요 기업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클라우드 좀 업체잖아요. 원래 암호화폐 채굴 하다가 예. 근데 이 회사가 이제 AI 네. 이제 훈련하기 위한 클라우드나 뭐 이런 거 GPU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서 요즘에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그걸 공급을 좀 네, 해주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결국에 데이터 센터랑 또 같이 갈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그 이 제네라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마 생소하실 텐데 이게 뭐냐면 그 미국 같은데 네. 전기를 집에서요 발전기로 만드는 경우 디젤 발전기 있어요. 아. 이걸 뭐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하는 네. 이제 발전기 같은 되게 건데 생소롭네요, 생소하시죠? 좀. 우리나라에서는 네. 아마 잘 안 보일 막 거예요. 옛날에 있었을 네. 것 같은 느낌. 근데 미국은 주택이 많으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디젤 넣어가지고 네. 경유 넣어서 이거를 돌려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나와요. 근데 데이터 센터 전기 전력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이거를 그렇네요. 이 데이터 센터용으로 공급을 네.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예, 그럴 수는 그럼 있겠네요. 사업이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업이 아니더라도 이쪽에서 또 마진을 네. 또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 내에서도 찾아보시면 워낙 많죠. 미국은 진짜 많은데 미국 내에서 그 AI 데이터 센터랑 연계된 게 뭐가 있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팔란티어만 보진 마시고 네. 너무 올랐으니까. 그게 사실 한국인은 무조건 또 맞아요. 그런 게. 팔란티어가요. 물론 뭐 네. 팔란티어도 좋긴 하지만 사실 PER이 이제 300배가 넘어가니까 그쵸. 좀 만만치는 않은데. 맞아요. 예,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좀 약간 좀 우리가 잘 알지 네. 못하는 쪽에서도 한번 지금 중국 쪽은 어때요? 중국은 근데 사실 뭐 알리바바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선뜻 나름대로 약간 예. 도전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근데 중국도 이렇게 뭐 다문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근데 투자하기가 좀 쉽진 않아서. 그리고 마음 먹기 쉽지 않은 마음 먹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뭐 중국을 네. 하지 말자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이 더 낫지 그래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AI 주식을 안 사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AI 주식을 사려면 이거는 무조건 체크해라.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이건 지표다.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게 이거는 꼭 AI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투자를 하시든 간에 무조건 수요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증가해야 하는 산업이어야 돼요. 대표님 AI 의심 안 하죠? 네. 비만 치료제 의심 안 합니다. 그렇죠. 뭐 주변에도 제가 이제 위고비 맞으신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좋대요. 아니, 살이 일단 빠지니까. 일단 신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마운자로도 들어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는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요즘에 비만 치료제 기업들 주가가 급락을 해요. 그니까요. 이유가 엄청 경쟁 달라가지고. 때문이에요. 이제 많아진 거군요. 네,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네. 똑같아요. AI 기업 선택할 때 AI 좋은 건 다 아는데 거기서 1등 기업이라고 방심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 경쟁자가 갑자기 들어와요. 치고 가면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정말 뜨거웠잖아요. 그쵸. 옛날에 엔비디아 서버 네, 만들어서. 서버. 지금 요새 주가 완전히 폭락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델과 HP가 들어왔어요. 경쟁으로. 서버 조립하는. 그래서 분산이 되네요. 점유율을 많이 뺏겨버렸어요. 점점 뺏겨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번에 실적 발표하고 완전히 폭나가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건 AI 지금 1등 한다 뭐 이래서 이걸 무조건 그냥 앞으로도 그러겠지가 아니라 경쟁자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 못 들어와야 돼요. 경쟁자.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못 들어오더라고요. 경쟁이 근데 없어요. 그 수많은 게 생겨도 팔란티어는 뭐 침범을 못 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PER이 높아요. 근데 경쟁이, 그러니까 테슬라도 잘 나가다가 좀 힘든 게 경쟁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전기차에서. 머스크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실 건 무조건 수요 성장 산업에 하는 건 맞지만 이 기업의 이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경쟁자가 혹시라도 오는지 그걸 좀 주의하셔야. 그럼 마지막으로 나오셨으니까 이제 국장 코스피 5천 시대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오늘 뭐 다시 3,200선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세법 개편안이라는 어떤 정책이 조금만 나와도 이게 영향을 빨리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떤 기초 체력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그동안 너무 진짜 뭐죠? 이렇게 소액주주들이 너무 시달린 시장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50억에서 10억으로 되돌린다고 네.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아직도 뭐 왜냐하면 뜨겁죠. 이번에 믿었거든요. 아, 이번 정부는 다르구나. 맞아요. 이제 진짜 5천 보내네. 그래서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막상 이제 정책 보니까 역행을 하기 아닌 거지. 시작하니까 그렇죠. 배신감을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워낙 우리 지금 아직도 불신도 커요. 사실 우리 한국 맞아요.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불신을 안 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한국은 미국과는 다른 시장이에요. 신뢰가 굉장히, 우선이군요. 체력도 되게 약한 시장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는 저는 그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5천. 코스피 5천. 그 계속 그거를 각인시켜 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포기하는 순간 이 정부는 실패한 정부예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 때문에 기대하는 사람들도 엄청 예. 많아졌기 예.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런 뭐 그러니까 세금 걷는 게 더 중요해서 5천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그냥 원한대로 가버린다, 강행한다. 그러면 이건 실패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는 그걸 뭐 이재명 대통령이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되돌릴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배당 분리과세 좀 아쉽지만 세율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더 낮춰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배당 분리과세가 되는 순간 어쨌든 배당 소득이 이제 분리과세가 되니까 이제는 그 주식으로 부동산처럼 돈 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 의도잖아요, 또. 네, 맞아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부동산 어떤 거? 대신에 주식으로 진짜 주식으로 그렇게 갈 돌 수 수 있죠. 있는 왜냐하면 거예요? 부동산을 왜 하죠? 사람들이 주식보다 주식, 일단 변동성이 그쵸. 작아요. 네. 부동산에서는 서울 아파트 사서는 실패한 걸 하나도 본 없죠. 적이 없어요. 맞아요. 계속 오르죠. 근데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근데 배당이 들어가면 변동성은 줄여줄 수 있고 세금도 사실 부동산이 장기 투자하면 유리합니다. 10년 보유하면 한 주택 같은 거 80% 공제해 주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거기다 갑자기 대주주 10억 해버리면 그쵸, 세금 막 사실 때리고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남는 게- 그리고 치면. 배당도 네. 배당 분리과세가 음. 종합소득세랑 합쳐지면 최고 49점 오를 때요. 그쵸. 너무 세요. 너무 세요. 근데 부동산은 네. 공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불리해요, 사실. 세금 면에서도 여러 면에서. 근데 이거를 분리과세 해주는 순간 이제 부동산보다도 더 메리트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배당을 받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역사가 하나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배당 분리과세는 정말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너무 배당 분리과세 이 최고 수율이 좀 높다 보니까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그것만 좀 낮춰주면 뭐 저는 코스피 5천 가는 건 문제는 진짜요? 없다. 예. 시점은 그게 정말 어느 중요합니다. 정도로 보세요? 많이 되돌린다는 전제 하에. 만약에 이제 그걸 되돌린다면 뭐 어쨌든 올해 안에 뭐 9월에 아마 9월이나 아니면 뭐 가을경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 저는 한 2, 3년 안에는 충분히 진짜요? 예. 배당 분리과세가 정말 커요. 크네요. 생각보다 예, 더 크네요. 예, 그 장기 투자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렇게 특히 대주주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배당 엄청 받잖아요. 그쵸. 1년에 막 1,000억 이상 받을 거예요. 네. 그 중에 절반 날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반 날라가면 배당을 굳이 많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것도 그렇죠. 대주주가 배당을 그쵸.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소액주주가 같이 받아요. 같이 받으니까. 예, 그렇죠. 비율만큼 받는 거지. 대주주가 하기 싫으면 소액주주도 못 받아요. 그렇죠. 배당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물꼬를 터주면 이거 봐라.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시던 분들도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 그렇네요. 네. 안정적이니까 네, 일단은. 그래서 재테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두 가지인데 자산 배분이고 또 하나가 세금이에요. 세금. 근데 세금 세금을 중요하죠. 예. 예. 왜냐면 최대한 아껴야 돼요. 되게 없는 돈 나가는 느낌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 분리과세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네. 바라는 건 세율만 좀 낮춰달라. 아, 네, 그걸 좀 9, 바라고 있어요. 10월쯤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 네. 그때 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알람, 구독 잊지 마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